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이런 게시판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일반 게시판, 일반적인 이런 공지사항과 같은 게시판들, 요 게시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하는 거고요. 요 게시판을 먼저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복사해서 게시판을 만든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바꿔주시는 거죠. 항목을.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글자예요. 얘네들은. 이런 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게시물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쓰기,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할 건데요. 한번 게시판을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형 게시판을 복사해서. 이렇게 게시판 이름을 쓰시고요. 노출 설정을 하시고, 쓰기는 일반 회원 이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관리자만 하실 건지 이런 걸 미리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게시판은 내용의 이제 그 질이 제일 중요하지만 권한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나 막 글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엉뚱한 결과가 처리될 수 있을까 번거로워지니까요. 이 권한 설정은 사이트를 다 만드신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수정은 쓰기는 일반 회원, 수정은 본인 게시물, 수정하고 삭제, 이 두 가지에 본인 게시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본인 게시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일반형 게시판을 복사하시면 그 권한 구조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반형 게시판은 읽기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쓰기는 일반 회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회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으로. 이거는 모든 회원과 일반 회원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회원은 하나의 레벨이고요. 모든 회원은 로그인을 한 사람. 나중에 레벨이 추가가 됐을 때 이걸 일반 회원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번거로워져요. 다시 또 체크를 다 해주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모든 회원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한을 일반 회원, 기업 회원, 관공서 회원 이렇게 나눠놨다면 일반 회원만 글을 읽거나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일반 회원으로 지정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로그인한 사람 전체는 모든 회원이라는 거 가끔씩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수정하고 삭제에서는 본인 게시물만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본인 게시물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홈리솔루션은 관리자도요. 게시물을 관리할 때는 일반 그냥 회원이랑 동일합니다.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총관리자예요. 그냥 일반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관리자는 모든 게시물을 다 마음대로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게시물로 해놔도 다른 분들이 쓴 거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지, 관리자, 일반적인 그냥 관리자를 여기서 따로 만드셨다면 그 관리자는 본인 게시물로 체크되어 있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못 건드려요. 홈리솔루션의 매뉴얼에 권한 구조 이해하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복잡한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일반형 게시판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채용정보 교육이라는 게시판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요. 보기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게시판이 나왔습니다. 우선 글쓰기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이 양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형태로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방금 게시판을 복사를 했고 쓰기 페이지 넘었죠. 그 다음에 페이지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DIF에서 F를 눌러서 여기서 마구마구 바꾸는 게 맞을까요? 네, 확실히 다뤄보신 분들 맞군요. 네. 여기서 마구마구 바꾸시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들은 이제 홈녀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원본들인데 그 원본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재설치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포트 되어 있는 걸 반드시 임포트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 I를 클릭을 하시고 임포트 변경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요 F를 눌러보시면 이제 얘가 파일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마구마구 수정하셔도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임포트 변경이라는 걸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관리에 게시판 페이지에 가보시면 채용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채용 정보 교육이라는 게시판을 아까 만들었고 6가지 페이지가 생성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 쓰기 폼 I 분리라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 방금 임포트 변경을 눌러서 만들어진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속성을 눌러서 입력 폼이라고 바꿔주시는 게 사실은 맞죠.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데요. 페이지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입력 폼이라고 바꾸셔도 되고 채용 정보 입력 폼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 편한 이름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임포트 변경을 하시게 되면 페이지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여기 쓰기와 수정, 답변 요 3가지 페이지에 임포트된 페이지를 요걸로 참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원본에 있는 입력 폼을 참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편하게 만든 이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기 이전 버전의 솔루션은요, 홈녀 솔루션은 이거를 다 따로따로 이제 페이지를 강제로 하나씩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임포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거 왜 내 거는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홈녀 솔루션이 계속 최대한 좋은 구조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구매하셨던 그런 분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설치라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기존 거를 여러분들이 편집한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기존 거를 어떻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거, 최신 거를 쓰려면 새로 다시 재설치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검색 엔진에 등록된 글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쓰셔야 됩니다. 쓰기 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F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편집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입력 상자가 이렇게 div라는 태그들로 감싸져 있는데요. 어떤 거는 이렇게 하나씩만 있지만 어떤 건 이렇게 나란히 어떤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또 요런 이제 div 안에 또 여러 줄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편집하는 방법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div를 누르기 전에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얘를 회사명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클릭해도 클릭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div 태그의 시작 태그, 끝 태그 여기도 지금 div 그 편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div 편집을 눌러야 실제 div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시작 태그 앞, 끝 태그 뒤 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들에 있는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회사명. 나머지는 요게 그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태그 구조로, 표준 태그 구조로, 표준 구조로. 여기에 입력 상자에 카테고리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지만
카테고리가 여러 개거든요, 분류가. 6번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번호를 여기다가 적는 건데, 실제 이름은 카테고리 언더바 1로 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div 이쪽에 보시면 각각의 입력상자의 그런 이름과 동일하게 매핑되는 그런 값들이 있어요. 요거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동작이 뭐 안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이거를 맞춰주셔야 여기를 클릭해도 얘한테 포커스가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수정하실 때 각각 이런 것들을, 이랑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h드라고 하는 것은 입력상자예요, 얘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입력상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런 놈들을 어디다가 쓰냐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변경을 못하게 하되 실제 그 값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글을 설정할 때 지금 여기는 비밀글 설정이 체크상자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비밀글로 쓰여야 되는 게시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을 하는 그런 게시판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목록은 보여줘야 되는 상황. 견적문의 이런 거는 우리 견적문의 많이 받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과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열람 권한으로 지정하면 아예 그 페이지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목록은 보여주되 실제 글을 못 보게 하는 방법, 비밀글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체크 상자를 클릭을 하고 히든이라는 걸 바꿔주면 이렇게 HD로 바뀝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 값이라고, 저장값, 사용자 값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y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HD로 바뀌면서 y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저장하면 무조건 잠기는 겁니다. 히든, 보이지 않는 입력상자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을 편집하는 방법은요. 이것도 이 항목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li라고 태그가 있고 라벨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래요. 요거를 잘 핸들링을 하셔야 이게 깨지질 않습니다. 입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화면이 이렇게 깨지거든요. 잘못하면. li라는 시작 태그가 있으면 어딘가에는 닫혀있는 태그가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끝에 있는 이 입력 상자에는 닫는 태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닫는 태그가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에 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요. 요거를 비슷한 것들을 골라서 중간에 있는 걸 복사해서 이 사이에 붙여 넣으세요.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넣으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맨 앞에 거나 뒤에 거를 쓰시면 그 태그들이 닫는 태그, 시작 태그 얘네들이 막 섞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각각의 div들을 편집하는 방법, 이건 똑같습니다. 이제 얘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위쪽 이렇게 하면 분류 1이라는 게 복사해서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얘를 다른 입력상자로 변경하는 거예요. 입력상자를 여기서 다른 이제 용도로 쓸 거를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div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놓고 입력상자 바꾸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입력상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저장할 그런 항목 입력상자들을 이 화면에다가 하나씩 쭉 다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이지가 이 페이지인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div가 있고요. 여기에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div의 글자인 거예요. 그리고 요 박스가
지금 보셨던 이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더 이거 통째로 여기죠, 요거 하나를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런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세트가 여기는 한 4개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회사명이라고 하는 입력 공간인데요. 필드명 입력의 대문자로 BDU, 대문자로 BDU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컴퍼니. 근데 이 저장 공간은요, 이 저장 공간은 홈요 솔루션에는 없는 저장 공간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공간이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게시판은. 한 100개 정도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저장 공간은 100개를 늘리셔야 됩니다. 85개 정도를 이제 추가로 늘리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늘린 저장 공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름을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반드시 BDU라고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홈요 솔루션이 새롭게 만든 필드를 몰라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거를 게시판을 입력할 때마다 새로운 걸 추가했나 계속 찾는 로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약속을 한 거죠. 대문자로 BDU라는 그런 이제 필드를 추가를 하시면요. 이제 홈요 솔루션이 알아요, 그걸. 그래서 입력 상자만 딱 넣으면 저장, 수정 이런 게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BDU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BDU라고 하는 새로운 저장 공간을 어떻게 추가해야 되느냐? 관리자 모드로 갑니다. 게시판 관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채용 정보, 교육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전문가용 스키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는 한 번 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딱 배운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게 다 저장 공간들이에요. 이 게시판에 저장되는 공간들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몇 개를 추가하실 건지 개수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입력상자와 여기 3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보통. 그리고 여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많지만 보통은 그냥 일반 저장 용도라고 하면 VAR, CHAR 요걸 선택을 하고 그 저장 공간의 길이 회사명이라고 하면 보통 한 100글자면 충분하겠죠. 한글로 100글자 넘어가는 회사 있나요? 글자. 네. 그러면 100이라고 200이라고 해주세요. 한글은 2바이트. 얘는 영문 기준이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한글 입력 기준으로 곱하기 2 글자 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추가가 됐고 여기 구조 이 부분에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요. BDU 언더바 컴퍼니 VAR 캐릭터 200. 이제 공간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력 상자를 이제 추가하시면 마음껏 추가하시면 그게 동작을 합니다. 요 위에 것만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보여드리고 나머지 밑에 쪽은 특징적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분류는 여기에 이렇게 한 줄로 다 표현을 해버렸네요. 그냥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분류가 지금 1번밖에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얘를 일단 지울 거고요. 아까 연습한 건데요. 지우고 이 녀석들을 시간상 오른쪽 버튼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여서 최근 버전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시간상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이런 편의 기능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추가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제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달라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다 지워야죠. 그 다음에 회사명이라는 입력상자를 넣어볼 건데요. 비슷한 걸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저거를 div를 여기다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을 회사명으로 바꿀 겁니다. div 편집에서 시작 태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그 필드의 저장 공간 이름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 입력 상자를 이제 이름을 복사했으니까 현재는 이름 선택인 거예요. 이거를 추가적인 필드 선택을 하시고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요거 저장값, 사용자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로그인한 사람이 또 자기 이름을 쓰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입력 상자에 이름이 들어가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지웁니다. 길이를 좀 늘려주고 싶다면 이거를 좀 늘리셔도 돼요. 회사명은 이름보다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200픽셀 하시고 얘도 이름을 바꿔줘요. 아까 시작 태그에 있었던 걸 바꾼 것과는 다르게요. 여기는 id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id라는 값은 한 페이지 내에서 고유한 값이어야 돼요. id를 여러 개 다른 걸 많이 쓰셔도 되지만 얘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고유한 값으로, 반드시 요거랑 동일한 값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주셔야 아까 여기서 바꿨던 그게 제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회사명을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포커스가 이쪽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쓸 때는 이게 좀 편해요. 혹시라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쓸 때는. 그렇게 해서 회사명이라는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이거는 BDU_CEO라는 걸 썼네요.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가 그 저장 공간은 추가는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다 필요하신 만큼 추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자 입력상자가 들어갔죠. 이렇게 그냥 div를 붙여놓고 제가 이걸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회사 주소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회사 주소 회사 주소를 위한 div 공간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을 겁니다. 회사 주소에는 저장 공간이요. 우편번호를 입력하는 공간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어서 입력상자가 두 개가 여기에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주소를 선택을 했을 때 포커스가 우편번호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죠. 어차피 근데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입력상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냥 앞에 거를 지정하시면 되겠다. 입력상자가 들어가는 공간. 이거는 회사 주소. 앞에 글자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우편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입력 공간으로 비디오 포스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는 좀 짧게 50픽셀 정도. 그런 다음에 주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요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항목을 그냥 복사할 거예요. div는 복사할 필요가 없죠. 항목 입력상자 이거를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 주소 다음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 사이에 이제 버튼을 넣어야 되는데 버튼은 여기에 이제 없죠. 그래서 우편번호 찾기 버튼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원가입 페이지 쪽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실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홈 여기에 우편번호 검색 버튼이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붙여넣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은 들어갔어요. 일단 그러면 이 버튼에 속성을 몇 가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버튼에 보면 뒤에 이런 값들이 있어요. 이런 값들은 뭐냐면 검색을 한 다음에 우편번호하고 주소 이런 걸 어떤 입력상자에다가 넣을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회원가입 쪽에 입력상자의 이름과 게시판 쪽에 입력상자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디오 포스트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곳에는 비디오 어드레스 그리고 요거는 시도하고 구구는 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력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할 때 그 해당 주소에 시도 구분을 자동으로 찍어줄 수도 있고 밑에 그냥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밑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건 지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편번호와 주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버튼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요. 요 div 요거 입력 상자 이름 아까 안 바꿨죠? 지금 현재 제목 상태 그대로입니다. 얘도 바꿔줘야겠죠? 비디오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br이라는 태그를 하나 주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런 식으로 게시판인데 우편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평이한 것들이죠. 이메일도 기존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이메일 입력 상자를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데 그 보통의 쓰기 폼에 비밀번호 입력 상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대로 다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항목을 미리 정해놨어요.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이놈들이. 그리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크 상자, 아까 선택 상자 그냥 다 똑같이 하고 요것만 바꿨죠. 요것만 셀렉트 체크박스 라디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했는데 체크박스를 넣고 선택 상자로 넣고 한 겁니다. 나머지는 한 줄짜리 입력 상자니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물결 들어가는 거는 뒤에 붙은 입력 상자의 시작 태그에다가 또는 뒤에 앞에 있는 입력 상자의 끝 태그에다가 글자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입력 상자 사이사이에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 지역.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채용 정보를 등록을 하는데 그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주는데 그거를 나중에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역으로만. 그래야 사람들이 내 지역만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 상자로 보통 많이 쓰는데 지역이라는 게 시도와 구군을 통상적으로 많이 써요. 정말 큰 포털 사이트에서는 동까지도 나누지만 자료가 얼마 없는, 컨텐츠가 얼마 없는 작은 사이트에서는 동까지 나누시면 동에 들어가면 없는 게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하고 구군 정도로만 나누는데 시를 선택을 했을 때, 시도를 선택했을 때 구군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그래서 저런 걸 구현할 때는 이렇게 P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P는 이미 솔루션 안에 있는 P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넣으실 때는 제가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임포트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쪽에 지역 입력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필드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아까처럼 주소 검색했을 때처럼 그 입력 상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시도와 구군 두 가지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 옆에 있는 요겁니다. 확인.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시도 구분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요게 끝이에요. 검색을 할 때는 아까 그 P에서 여기에서 지역 검색 상자를 선택하시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똑같이 검색 폼에서도 홈즈솔루션의 검색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게시판의 검색 이제 구조를 벗어나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 페이지 할 때 간단하게 검색에 대한 방법 설명드릴게요.
예,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관리자 요 부분, 보통 게시판에 관리자 코너가 있는데,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쪽도 하나의 DIV에 여러 개의 입력 상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아까 그거를 이제 보고 참조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밑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li가 아예 없네요. 그냥 그 li라는 태그를 다 빼고 br 태그로, 줄바꿈하는 태그로 넣어준 모양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br이 있죠. 그러면 입력상자 넣고 밑에 한 줄을 또 하나의 또 입력상자를 넣고 이렇게 줄바꿈으로 해가지고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이 교육 준비하느라고 시간상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맞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쓰기 페이지에서는 네, 첨부 파일도 기존의 게시판에 이미 첨부 파일이 있죠. 그런데 이런 첨부 파일을 넣을 때는 이제 분류, 첨부 파일, 기타 이런 필드들을 넣을 때는 숫자가 뒤에 붙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매핑을 하셔야 돼요. 첨부 파일을 입력을 받을 때는 1번이라고 입력을 받고 여기는 6번이라고 받았네요. 6번이라고 입력 상자를 썼는데 보여지는 쪽에서는 1번을 쓰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타 입력 항목들, 그리고 첨부 파일, 분류, 그룹 이런 것들은 다 숫자가 매핑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기 폼을 만드시면 수정도 같이 바뀌게 돼요. 아까 임포트 구조를 임포트 변경을 하셨잖아요. 수정 페이지도 이미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페이지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폼만 한번 이제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쓰기와 수정 한 번에 다 처리가 됩니다. 수정 페이지는 뭐 이렇게 편집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내일 정도에 데모 사이트에다가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데모에 들어가셔서 이 구조를 한번 직접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제가 올려놓는 글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교육 일정 게시물 있죠? 그 댓글 맨 밑에다가 달아놓습니다. 자, 이제 목록 페이지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목록은 뭐 항목이 별로 없으니까 보기가 좀 입력 상자와 입력 폼과 마찬가지로 보기 폼도 똑같이 그 항목 그대로를 쭉 보여줘야 되니까 보기 폼이 힘들어서 그렇지 목록은 그렇게 크게 뭐 많지는 않죠.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목록은 요게 F로 들어가서 테이블로 짜여져 있는 구조예요. 여기서도 페이지 관리에 가서 게시판에서 채용 정보의 페이지로 들어가면요. 일반 그냥 게시판에 폼을 그대로 쓰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변경합니다. 목록 페이지는 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기에도 이 목록이 그대로 보기 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게시판 구조 그대로 이제 만드신다고 하면 목록도 바뀌어야 되고 보기 페이지 밑에 있는 목록도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거예요. 등록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항목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감일, 근무지역, 조회수. 요거는 마감일이죠. 클릭해서 그냥 글자 바꾸는 거예요. 머리 나쁜 게 한스럽습니다. 근무지역, 조회수.
예, 첨부는 뭐 어차피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파일을 체크를 안 하시면 얘는 안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바꾸시고요. 요 마감일이라는 항목, 예, 마감일 항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죄송하지만 잠깐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네요. 쓰기 폼을. 채용 정보에서 쓰기 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이쪽에 마감일이라는 항목이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지나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거는 흥료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종료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게시판에는 총 4가지의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날짜. 얘는 자동으로 따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한 날짜. 게시물을 수정할 때마다 날짜가 바뀌어요. 수정한 날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일과 종료일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일, 종료일은 평소에는 안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쓰시라고 빈번하게 쓰이거든요. 그것도 게시판을 이렇게 바꾸다 보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데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냥 종료일 입력 항목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지정할 때는 클릭을 했을 때 달력이 밑에 조그맣게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력을 표현하기 위한 게 요거예요. 요 날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요거를 요 클래스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입력 상자에 포커스가 딱 들어가면 날짜가 밑으로 펼쳐집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게시판의 쓰기 페이지에 날짜 입력 상자가 있어요. 모든 게시판에, 음료에는. 그거를 클릭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걸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요. 그 항목을. 자, 어쨌든 그래서 마감일이라는 것이 종료일을 쓴 거니까 요거를 클릭을 해서 얘도 당연히 종료일로 체크를 해줘야 종료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는 날짜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YMD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저장을 하시면 그냥 연, 월, 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근무 지역. 근무 지역은 BDU, 시도하고 구분을 사용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BDU, 시도하고 구분을 추가 정의 필드로 체크를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일반 텍스트죠. 그리고 하나를 더 C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구분을 같이 나란히 넣어줍니다. 게시물 항목을 여기서 방금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항목들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이 그대로 뜨는 건데요. 이 페이지에 C를 클릭을 하거나 D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테이블 편집 화면이나 DIV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항목을 추가하려면 게시판 도구에서 게시물 항목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추가장의 필드 부분 텍스트로 한 칸 띄우고요. 시작 태그에서 그러면 비디오 시도 부분이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좁아서 두 줄이 된다면 그거를 한 줄로 만들고 싶으면 공간을 늘리시면 되는데요. 요 C를 클릭을 해서 공간을 조금 늘려주시면 되세요. 여기를 늘렸다면 위에 것도 늘려주셔야겠죠. 실제 화면에서는 아마 요거보단 짧을 테니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록 페이지는 이렇게. 보기 페이지는 그 양이 많아서 그렇지, 보기 페이지도 항목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목록이랑 편집하는 건 항목을 넣고 추가하는 겁니다. 보기 페이지도 한번 살짝 구조를 좀 봐야 되니까 보기 페이지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게 보기 페이지의 구조네요. 위쪽은 일반 이제 지금 현재 그냥 기본적으로 만든 게시판 구조, 그것도 같이 보시죠. 여기에서는 임포트를 해제하겠습니다. 임포트 변경과 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임포트 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페이지로 그냥 그 내용을 끌어오는 거지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만 수정할 수 있게끔 소스를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임포트 해제는. 임포트 변경은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임포트 참조를 새로운 파일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박스를 지금 제가 작업한 곳에서는 이렇게 위쪽에 업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박스로 써먹었고요. 밑에는 테이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테이블 태그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한 가지를 그냥 보여드리자면, 아까 입력 상자와 마찬가지로 div를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항목이 추가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짜리는 뭐 너무나도 저기 하니까 요 3개짜리를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잘못 눌렀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 항목들을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다른 항목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를 복사해서 이 옆에다가 다른 곳에다 붙이고 항목의 이제 그 필드명을 바꿔주고요. 저장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위쪽을 편집하실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테이블은 어떻게 하느냐. 샘플릿 쪽에 가보시면은 테이블 샘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div, 요게 지금 하나의 그룹들인데요. 요 div를 클릭을 하시고, 행렬 콘텐츠에서 여기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중에 좀 단순한 게 요거네요. 요거를, 요거 빨간색 단위로 복사가 되죠. div로. 복사하고 붙여 넣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행렬 콘텐츠 구조에서는 빨간색 박스 안에 빨간색을 못 넣는데 지금 얘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빨간색 div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어 보세요. 그리고 밑에 어딘가에 그게 붙었을 겁니다. 예, 여기 있네요. 이거죠. 여기에서 이 테이블을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div에 있는 요거 있죠. 요 클래스 콘텐츠 박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놓은 곳인데요. 요거를 지우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냥 일반 div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부터는 이 글자 바꾸고요. 여기다가 항목을 배우신 대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까 시도 구분을 P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저장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항목을 추가만 하면 시도 구분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글자를 뭘로 바꿀까요? 여기 뭐가 있죠? 직무 내용. 그리고 여기 직무 내용 됐죠? 그리고 여기는 비디오 언더바 잡이라는 이름으로 직무 내용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이 되도록 입력 폼을 만들었죠. 여기서 게시물 항목 이걸 누르시고 추가 정의 필드 비디오 언더바 잡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는 이제 비디오 언더바 잡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 저장된 내용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개수가 많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시겠죠? 자, 방금 이건 이제 항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해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C를 눌렀을 때요. 게시물 항목을 이제 선택을 했더니 여기에 아까 제가 강제로 추가했던 비디오 언더바 컴팬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모든 상황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폼이 지금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는 게시판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아까 입력 폼을 편집할 때는 그 입력 폼은 껍데기일 뿐이지 바깥에 폼이 안 씌워져 있어요. 입력 폼은. 왜 그러냐면 페이지 구조를 지금 페이지 구조를 잠깐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쓰기 페이지에서 만약에 수정을 했다면 쓰기 페이지에서는 폼이 지정이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그런데 F로 들어가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폼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폼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물 항목을 눌러도 이게 지금 안 나오는 상태예요. 사실은 저게 안 나오는 상태라고 그냥 전제하시고 새롭게 만든 필드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정확하게 그걸 쓰시는 게 필요하세요. 선택을 할 수 없어도 이름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다가 지정을 적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거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새로 추가된 그런 필드들을 여기다가 나열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시면 돼요. 편의 기능이 계속 좋아질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새롭게 만든 그 항목, 비디오로 만든 그런 항목들은 다 일일이 적어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기 항목에서는 특별히 방금 설명드린 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시작 태그, 끝 태그를 이용한 거예요. 괄호를 양쪽으로 감쌌죠. 이렇게. 필요하시면 항목에다가 시작 태그 끝에다가 태그들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으로 다음 시간 넘어가기 전에요. 검색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제가 검색 쪽은 작업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검색을 넣어야 되는데 시도하고 구분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급여 뭐 이런 것도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급여는 이렇게 1000만원이야 1000에서 2000만원 이게 글자로 들어가요. 급여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범위로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구인구직 사이트는 연봉을 뭐 얼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회사 내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저장되는 값은 코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얼마부터 얼마 이거는 숫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범위를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요거는 편의상 이걸 통째로 글자로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이거 그대로 검색을 이제 하는 거죠. 얘대로. 그래서 이런 것도 선택 상자를 넣으시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검색에 대한 입력 상자를 몇 개만 넣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검색 상자가 기본 이제 게시판에서 있는 그 페이지를 끌어온 거죠. 얘도 임포트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여기 div에서요. 검색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밑으로 내려서 게시물 입력 상자죠. 검색을 할 때 필요한 게 입력하는 상자들이니까 어떤 걸로 검색을 할 것이냐. 아까 시도 구분 그거는 시도 구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도 구분은 아까 P로 넣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로 넣어야 됩니다. 임포트 프로그램 이번에는 지역 검색 상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BDU 시도는 동일한데요. BDU 시도는 동일한데 앞에 대문자로 SCH라는 걸 붙여주셔요. 검색 상자. P로 넣을 때는 이렇게 SCH BDU 시도 그리고 콤마 대고 SCH BDU 부분. 이 지금 지역 검색 상자나 지역 입력 상자는 게시판에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 검색, 그 지역의 시도와 구분을 입력을 받아야 된다면 아예 이름을 BDU 언더바 시도, BDU 언더바 구분 이렇게 그냥 외워서 필드를 만드시면 다른 걸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여기에 시도와 구분을 입력할 수 있는 검색 상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아까 그 급여에 대한 선택 상자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한번. 그것도 검색이 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요 급여 조건이죠. 이게 지금 한글로 섞여 들어가가지고 검색이 잘 기능이 동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급여 조건, 이 선택 상자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입력용으로 만든 거지만 복사하기. 지금 쓰기 폼에서 복사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요. 잘못 들어갔네요. 다시 되돌리기. 예, 여기 들어갔죠? 자, 이걸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이게 일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검색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검색 상자가 돼요. 이게 검색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시 클릭을 해서 잠깐 보자면 검색용인데요. 어떤 값 이상, 어떤 값 이하, 그리고 사이, 그리고 시작일, 종료일, 날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채용 날짜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걸 따로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의 검색용 속성이 하나, 둘, 셋, 넷, 6가지가 있네요. 그냥 기본 검색용까지 해서 7가지.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하시면 어느 정도 검색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거는 특정한 저장 공간을 따로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간에 저장된 걸 다 검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색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홈즈 솔루션에서 그 검색 기능이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확장성은 있지만, 이게 뭐 자연어 검색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어와 동일한지, 요 정도만 검색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 검색 엔진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강력한 검색 기능을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시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콤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단어 두 가지를 이제 OR 조합을 한다든지, AND 조합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급여 조건을 입력을 할 때, 가급적이면 띄어쓰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장이 되는 거에서만큼은, 여기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게 있죠. 다른 건 다 띄어쓰기가 없는데 여기만 띄어쓰기 해놨어요. 이런 건 검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상단 검색되고 후 검색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검색 용도로 써야 된다면 여기에 코드 값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강제로 이제 글자를 통째로 넣는 것은 글자 검색할 때는 좋은데, 정확한 검색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게 만들 때는 여기에 코드 값을 넣어주시는 게 정확하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벽하죠.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결국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물에 이제 쓰는 버튼, 게시판을 활용하는 버튼들, 그리고 입력 상자, 항목, 그 다음에 폼. 요게 게시판의 구성 요소 전부예요. 그거를 연습을 하실 때마다 난 지금 항목을 편집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 직접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폼을 하나 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업종에 맞는 그런 폼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안 되면 이제 질문과 답변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준비한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과 답변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